2008년 10월 세계적인 금융공황이 불어닥쳤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증시도 패닉 상태였고요. 2008년 10월 1일날 1453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10월 27일 892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려 26일 만에 38.6%가 추락한 거죠. 이 같은 폭락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월간 하락률이 더 심했습니다. 월간 하락률에서 정시 기록을 갱신했었죠. 대부분의 상장 종목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10일 이상 연속 하락하는 종목도 속출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만 무려 22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우량주로 손꼽혔던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도 연속 하한가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현대미포조선이 2007년 10월 말에 고점이 39만 4천 원이었는데 2008년 10월 27일 날 6만 9천 원으로 무려 82%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요. 2007년 10월에 5만 5천 원이 든 게 2008년 10월에 11,800원으로 마이너스 78%. 두산중공업도 18만 3천 원이었는데 39,400원으로 마이너스 78%. 이래저래 되게 좀 충격적이었죠. 우량주들 중에서 70%, 80%, 90% 가까이 하락한 것들이 되게 늘었었습니다. 신용계좌는 담보 부족으로 연일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깡통 계좌가 속출했답니다. 투자자하고 증권사 직원들은 투자 손실로 자살했다라는 보도가 되게 많이 늘었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했거나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남에게 돈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에서는요, 매일같이 어두운 경제 전망하고 주가 폭락을 다뤘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포심 조장은 개미들에게 이제 앞다퉈서 주식을 매도하게끔 부채질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 넘어갈 때는 서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던 기관들이 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니까 앞다퉈서 매도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매일같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드카란 선물 시장이 급변할 때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제도로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5% 이상 떨어지거나 오르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는 지수가 하루에 10% 이상 급등락하면서 모든 거래를 30분간 중단시키는 제도고요. 2008년 10월 한 달 동안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무려 23번이나 발동되었다라는 건 그 당시에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했기 때문에 오를 때는 상한가가 되고요. 이래저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경제 전망이 우울하다고 계속 내놨고요. 신문 기사들의 제목은요, 최악의 경기 침체, 큰폭 하락, 부도설 난무, 소비심리 실종, 이런 제목들이 넘쳐났고요. 주가에 대해서는요, 최대 폭락, 고객 예탁금 바닥, 정시 이탈 심각, 펀드 환매 사태, 이런 제목들이 넘쳐났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요, 이제 여러가지 세제 지원들 대책을 발표하고 정권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주가의 추가 하락을 예견했고요. 이래저래 이제 신용계좌는 담보 부족으로 연일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깡통 계좌가 속출한다는 부도가 되게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008년 10월 달에 깡통이라는 얘기가 되게 심했었죠. 중국은요, 상하이 증시가 2007년 10월 달에 6,092까지 올라갔던 게 2008년 9월 달에 1,895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무려 69%가 떨어졌던 거죠. 같은 기간에 33% 하락한 한국 증시보다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은 더욱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래저래 중국은 주가 버블이 심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주식 공급 물량이 과대해졌다. 물가가 상승하고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때문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중국도 그러한 세계적인 금융공황을 피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극에 달했고요. 그 결과 이제 2008년 11월에는요. 시가총액 중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참 충격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라고 한 나라든 미국이든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각종 대응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08년 10월에 892포인트이던 코스피가 2011년 4월에 2231포인트로 올라서 무려 150% 상승했습니다. 2009년 한 해만 88%의 큰 폭의 반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08년 10월 달에 기준금리가요. 이제 10월 대비해가지고 미국은 5.25에서 무려 0%까지 왕창 내리고 한국도 5.25에서 2%까지 왕창 내리는 급격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깝게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위기 뒤에 언제나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 지나고 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렇게 엄청난 이제 하락이 있었다라는 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라는 얘기로 또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면 뒤집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2008년 10월 1일 날 1453, 2008년 10월 27일 892, 무려 38% 추락한 건 절대로 이제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충격이 2025년 하반기쯤에 다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우려스러운 얘기죠. 절대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위기,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08년 10월 공포의 정치 대폭락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